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6조가량을 거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1조 400억 원가량. 미국이 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기존 분담금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 방위비 지출 압도적 1위.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 미군을 주둔시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라는 트럼프의 시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부담을 우방국에 떠넘기려는 철저한 장사꾼의 면모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해 방위비는 6,488억 달러, 약 714조 원을 기록해 전세계 군사비의 36%를 차지했다. 단일 국가의 방위비로는 엄청난 규모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전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보다 2.5배 정도 많다. 중국은 2,500억 달러, 약 280조 원에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24년 연속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3위는 예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76억 달러, 약 75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키스탄과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인도 역시 665억 달러 군사비 지출에 상위 국가의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방위비 세계 10위. 우리나라의 지난해 방위비 지출 규모는 431억 달러, 약 48조 원에 달한다. 규모로는 세계 10위이다. 공교롭게도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도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국가들의 지난해 방위비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지난해 방위비는 466억 달러로 우리보다 35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 많다. 일본의 GDP는 4조 9,700억 달러로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지만 방위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독일,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GDP가 우리의 배에 가깝지만 방위비 지출 규모는 기껏해야 5에서 6조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방위비의 절대 규모 어느 기준으로 봐도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 미국 무기 네 번째로 많이 수입. 이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무기 구매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0년 동안 13,470 TIV를 수입해 2위인 호주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호주는 7,769 TIV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6,279 TIV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으로 8위를 기록하고 GDP로는 5위인 영국은 3,183 TIV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TIV는 무기의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니라 무기의 생산 단가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무기 거래 규모를 표시하기 위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만든 일종의 지표이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내년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6기 가까이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주한 미군 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은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답한 바 있다.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같은 규모의 군대를 한국에 아니라 미국에 주둔을 시켜도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에 주둔시키면 한국의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미국은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코로나 여파 국방비 삭감으로 F-35E 전투기 도입 늦춰지나. 16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F-35E 스텔스 전투기 사업 등이 포함된 국방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따라 줄어든 국방비는 총 9,047억 원으로 정부 부처 예산 삭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삭감 대상에 오른 방위력 개선비에는 구체적으로 F-35E 해상작전 헬기, 이지스함 사업 등이다. 김일동 국방부 전략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F-35E와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은 올해 내기로 한 일부 금액을 내년에 내는 방안을 두고 미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금 지급을 미뤄도 장비 도입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F-35E 전투기 구매는 제조업체가 아닌 미국 정부에 대금을 지불하는 해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매년 약정된 금액을 미정부에 건네고 제조업체는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미정부에서 자금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현재 F-35E 계좌 잔고는 2조 원을 넘어 충분하다며 최근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미루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F-35E 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13대가 국내에 도착했고 올해까지 26대, 내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한다. 이지스 체계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올해 지급할 대금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해상작전 헬기는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사업 진행이 다소 늦춰졌다. 김정육 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 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줄어든 연료비 불용액 2,120억 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렸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지난해 F-16 사고로 훈련이 축소돼 불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설계 및 공사 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 지원 시설 공사비 조정, 기동, 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보율 조정,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액도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면서 특히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명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타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동맹의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통화에서는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유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톱다운 방식을 모색해왔다.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두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한미 정상통화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루어진 두 번째 통화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첫 통화를 가진 이후 25일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14일 60만 회 분량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수출됐다.